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오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청경호 참고인님 조금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 질문할 건 아니지만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두 갈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도입에서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굳이 뽑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촉박했어요.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독과점 구조가 두 개 업체가 59%를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업체별 플랫폼이 모두 다 개발하라 그랬거든요. 이 디지털 교과서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컨텐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업체들에게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독료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업체들도 굉장히 불필요한 과다한 출혈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세 번째 보시면은 충실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필터링도 잘 안 되고 교육 현장에 직접 피해가 갈 것이 너무 농후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의원님들은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두려움,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정의 문제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고요. 자, 제가 서책을 아주 오랫동안 국정교과서를 제가 개발해 본 사람입니다. 최소한 서책형이 개발기관과 검정심사와 채택 수업 준비가 이렇게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근데 AIDT를 보시면은 개발기관이 12개월이에요. 서책이 18개월인데. 근데 검정심사조차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정심사가 서책형은 9개월입니다. 그런데 채택과 수업 준비 역시도 AIDT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세계 최초고 AI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짧았는지 한번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건 굉장히 큰 교육계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이제 업체별로 왜 굳이 플랫폼을 뒀느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평가해서 그게 맞춰서 다른 컨텐츠를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가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수천 개의 코스웨어 질문 AI 튜터가 있습니다. 네, 서책형이 네,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검정 영역인데요. 네, 네. 이를테면은 아까 맞춤형이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뭐 몇 개월을 밑으로 간다든지 뭐 몇 학년을 밑으로 간다든지 네, 네. 그거 모두가 다 조합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것들이 AIDT 과정 중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됐다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자, 아까 어떤 선생님은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경호 참고인이시죠? 네. 자, 학습 격차를 정말 줄여주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IDT와 관련해서 시범학교 보고서를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직 현장에는 시범학교 보고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여기 아까 교육부 장관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검사의 재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정윤식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고르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해외에서도 그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학업 성취가 높아졌지만 수학 분야에 대해서 학업 성취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요. 학습의 흥미가 지속이 되려면 흥미보다는 아이들이 이 수학 교과에 대한 충분한 목적,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학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이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1대1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줄이고 학생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나 목적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해외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정말로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교과 보충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일관된 연구더라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아이들이 그 교육 자료로서 교과 보충 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그런 면에서 부산 그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박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교과서 지위로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그 현장 의견 교사들이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까? 현장 교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것이 아까 그 AI 그 디지털 교과서는 코스웨어입니다. 코스라고 하는 건 경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 경로에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비정형성이 특징입니다. 즉 그 코스를 벗어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이것이 교사로서의 교육의 전문성이고요. 그렇다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울이는 노력보다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더 중점을 두고 그러려면 보편적 학습 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실 AI 디지털 관련 연수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기술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수만 한 것이고 그나마도 강사의 질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너무나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선생님은 저기 기술 전문가이십니까? 내용 교과 전문가이십니까? 저는 학생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술심사위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창의재단의 평가 총 39명의 교사들이 여기 평가 기술심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실제 검사가 아닌 질문만 많이 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입수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술평가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질문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봐주세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9월에 나왔고 두 번째 버전이 2024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ISP라는 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SP는 정보화 전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어떤 국책 사업을 할 때는 밑그림이 되는 것이라서 가이드라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12월에 ISP가 이제 겨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두 개가 나온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인데요. 2023년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이것이 이제 2023년께 있고 2024년께 있는데 자,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네네. 자, 첫 번째 개발 기간이 23년에는 2025년에 적용될 거라 그랬고요. 24년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거라 그랬습니다. 검정 심사가 학부모 인증이 처음엔 된다 그랬다가 두 번째 삭제. 학부모 서비스 역시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없어지고요. 현장 적합성도 그다음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학부모 대시보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호소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학교 수업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학부모 대시보드는 좀 점진적으로 좀 보자 해서 이제 이게 삭제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제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그 교사분들이 그런 이제 아이들에게 그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AIDT가 할 수 없는 교사들만의 고유한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교사 연수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 혹시 네. 이 그림 아세요? 이게 그림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침대를 딱 맞춰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건데 다리가 길면 자르고 다리가 짧으면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황이 있는데 제가 10가지는 뽑아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아까 학부모 관련 인증 서비스 현장 적합성은 너무나 적합성은 당연한 절차이고요. 학부모 수령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속이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 처음부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는다. 교사들의 여러 가지 의료 수령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국가 단위의 정책 의사 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업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많은 비용이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저희가 쭉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뭐 특히 교사들 또 학부모들 그 또 이제 개발 그 사회 의견을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워낙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혁신을 도입하는 쪽으로 그 정말 열린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또 우리 지금 그 검증업체 검증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아까 첫 번 시작할 때 좀 분주해서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그 교육부판 아시아교육협회라고 보이는 글로벌 교육혁신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이아라 그럽니다. GEIA인데요.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우 부실하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어제 담당 과장에게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가이아라고 하는 거에 창립회원으로 영국교육부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이렇게 가입되었다고 제출받았는데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었고 또 근거 서류가 남아 있는지 그거를 오늘 안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교육부에 그리고 올해 5월에 제주에서 그 에이펙 그 교육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 오지를 않았고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국제 행사가 많은데도 여기에 이제 주로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주요한 국제 행사인데 교육부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홍보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5억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한 행사에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면 장관회의 예산안 상세 내역하고 AIDT 관련 홍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문회 때 항상 이제 여야 의원님이 자료 미제출로 이제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부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상임위보다 가장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지금 우리 강경수 의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우리 차관님이 중심이 돼서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답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유감입니다. 이거 사실 아까 답변하신 분들은 그 말씀이 다 맞지만 중복 답변을 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구글 폼으로 보통 하는 설문 폼으로 답신을 요청한 거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는데 많이들 그 학부모님이랑 다 모여주셔서 그 답변을 한 것을 분석한 것이고 그 분석에는 신뢰 구간, 타당도, 신뢰도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다 따져서 박사급들이 결론을 내린 거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료 의원들한테 뭘 알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아마도 설문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어미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 어떤 용어를 쓰는 거, 어떤 단어를 쓰는 거, 그런 거를 꾸직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내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구글 폼을 이용했다. 중복 답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몇 명이라도 중복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10만이 넘기 때문에 그 표본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으신 겁니다.
아니 뭐 초대 됐습니다. 수사를 정말 알고 정말 얘기하시는 저는 우리 것이에요. 아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서지영 의원님의 우리 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학부모님의 이런 항변들이 아까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여당 의원님께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단순히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까 그 어떤 또 다른 참고위원들은 또 교육공학에 전공을 하신다는 그 교수님도 정말 너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나이브하다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수업이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흥미와 자발성 이런 펀 요소가 담보되어야 돼요. 교과서로 어떤 수업이든지 다 그렇게 문제풀이형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재미있게 뭔가를 수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저는 게다가 제가 특수교사 출신인데 특수교사 이런 아이들 이런 격차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말 앵무새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격차 해소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인지는 정말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이렇게 기계를 맡겨두면 제대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자기가 안 되면 또다시 틀린 것을 확인해 갖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필요한 거고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교수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말씀이 무슨 뭐 이렇게 제대로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할 거라 그러시는데 대시보드만 봐야 되는 거 선생님은 한 학급에 한 명의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은 굉장히 무수한 다이내믹이 그 안에 형성이 됩니다.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공학과 어떤 교수님들 나 정말 그 전공을 정말 의심할 정도인데요. 저야말로 오히려 G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게임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제가 검증한 사람인데요. 그런 거 디지털화된 교육, 어떤 그런 디지털 리트러시, 디지털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핀트가 너무 어긋났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디지털 소양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데 AI 교과서가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 형식이기 때문에. 애들의 생각하는 힘도 길러줄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가가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대규모 메가톤급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사는 감축, AI 디지털 교과서는 강제, 개발업자 이익이 교육보다 중요한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라는 것이에요. 교사.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건지 아십니까, 장관님? 네, 저는 뭐 AI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교사가 중심이다. 교사를 더 뽑아주세요. 교사 뽑는 예산을 더 늘려주세요.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늘 오전 9시에 국회 앞에서 5개 교원 단체가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의 이 내용이고요. 그 제목도 그러합니다. 제목도 보니까 교사는 감축했고 AI DT를 강제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아까 그 부모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뭐 10만 명이 넘게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하고 했는데 현장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거듭 질문합니다. 네, 현장의 의견 수렴은 저희가 그 단계별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역대 정부가 계속 꾸준히 디지털 쪽을 해왔는데 네, 그 말에 지금 대해서 이번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장관님. 이번에 할 여러 번 때도 앵무새처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좀 그동안에 쭉 그런데 축적돼 왜 왔던 신빙성 경험을 있는 저기 기반으로 데이터를 한다는- 내놓지 않으세요? 왜 오늘도 아침에 9시에 18만 명에 육박하는 교원단체 연대 성명, 공동 성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핀란드하고 독일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거기는 굉장히 여러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소셜 다이얼로그, 사회적 대화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도대체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 청경호 참고인 좀 잠깐 나와주십시오. 자, 하나의 과목의 서책형 그 교과서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 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교과서, 하나의 과목의 교과서가 2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인 논의 과정에서는 이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지 않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오는데요. 가방 없이 옵니다. 학교에 와서, 가방. 그리고 다시 집에 가요. 이게 뭐냐면 작업 기억입니다. 모든 학습에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쓰여요.
내가 한 번에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극 억제입니다. 지금 회의 중에 대단히 조용하잖아요. 제 목소리만 주의를 집중하고 계시죠. 불필요한 외부 자극들을 차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 디바이스를 쓰는 교실에서 학년이 어릴수록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해진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시야각이 114도 정도 되는데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으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1인 노트북 또는 스마트패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가 쓰는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자극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AI와 관련된 해외 연구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아까 정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너무 걱정스럽다. 실제로 이 실행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세마기를 하거나 또는 한글을 깨우치고 입학하는 것보다 실행 기능을 잘 발달시킨 채로 입학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만족도도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아주 공통된 연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미국의 아동 발달과 관련된 국립과학협의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약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대 후반까지 오랫동안 신경과학과 신경생물학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한 자료들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요점만 표를 좀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 10세부터 해서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이 계속해서 발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감각 경험이에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경피 요즘에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신체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들의 그런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가. 제가 반대하는 건 디지털 교과서지 디지털 도구, 프로그램 또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적재적소에 교사들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 자율성을 교사들한테 달라고 하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별 맞춤형 학습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지능을 100으로 한 일반 아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느린 학습자나 또는 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성취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학습자 개별에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대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 제가 찾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아까 반응형 AI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튜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반응형 AI인데요.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도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현장에 와도 쓸데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교사가 더 낫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교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선생님들이라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그래서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산업이 합쳐진 교산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겠습니다. 교산 복합체는 군산 복합체랑은 좀 다른 말인데 공교육을 이윤 추구의 공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합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이들의 영향력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아주 많이 다분하게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AIDT 도입이 교산 복합체 이윤 추구 확장을 목표로 하거나 그 교육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구조라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재홍 참고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고민정 의원님께서도 이 법적인 적법 절차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주호 장관께서 이게 악법이라 그랬거든요. 교육 자료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 관점에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고민정 의원 질문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31조 6항에는 교육제도,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부에 대한 의미만 설명을 드리면 국회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행정부가 먼저 결정하면 그 결정의 형식이 대통령령이든 불령이든 처분이든 간에 무조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법률이 교육 자료로서의 지위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적법한 해결책이지 반대로 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정재영 캐리스 원장께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동의되십니까? 그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위헌 소지에 관해서는 제가 소급 입법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급 입법에는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습니다. 부진정 입법 소급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안이 종료하기 전에 법률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이 되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익과 신뢰 이익을 비교 형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신뢰 이익은 아마도 짐작컨대 교과서 개발 업체의 기대 이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기대 이익이나 영업상의 기회는 재산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는 소급적으로 침해되는 이익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공익, 특히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관해서 공익과 비교할 때 형량에 있어서 열 위에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고인 말씀대로 헌법적 관점에서도 이 사안은 국회가 이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고요. 이 방송을 혹시 참고하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오늘 이 교수님의 발언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 캐리스 원장께서는 위헌이라고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증인분들 계셔서요. 제가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기로 대표님께 좀 이따 여쭤볼 거고요. 그 이재용 교수님께 아주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헌법 얘기를 하셨어요. 31조 6항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주의 법정주의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판례 법리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교육자료 혹은 교과서가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9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6년 일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저의 답변은 교육적인 정책 판단과 무관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1조 6항에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재정 법정주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의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의회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이하로 위임했을 때는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항 정확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규정하기 전에 행정부가 먼저 결정하면 그 행정부의 결정 행위가 대통령령이든 불령이든 처분이든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또는 교과서의 지위가 박탈됐다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국회가 정하기 전에는 대통령령에 아무리 넣어도 교과서의 지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교육 자료의 지위를 획득했을 뿐이지 원래 있던 교과서의 지위가 사라지거나 교육 자료의 지위로 격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법률적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아까 그 교육감님
강은희 교육감님, 아, 네, 예, 네, 여기 앞으로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문정부 간사님께서 질의 답변하실 때 교육부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법사위를 통과해서 너무 당황했다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교육부 누구에게 들으신 것입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법 통과하고 그리고 법사위에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적 체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니요, 그냥 예.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가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그랬어요. 교육부에서도 제가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발언하신 거를. 네. 교육부에서도가 주체입니다. 교육부 누가 이런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제 질문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답해 주세요. 뭐 그거는 제가 차관님에게도 물었고 장관님께도 자, 그러면 자 아까 보세요. 아까 고영정 실장님 그 텔레방 그 정황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예단해서 교육감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뭐 이거는 확실하게 굉장한 아니다. 얼건이고 부적절한 소통입니다. 확실하게 그런다. 아까 안 분명히 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러셨어요. 그 부분에 자, 교육부 정확한 국회의원 표현을- 출신이시죠, 교육감님? 네,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너무나 당황했다고 하신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어떻게 이런 당황했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 입법부에 계셨었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교과서 지위를 지금 시기에 박탈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맞지 않다. 그 얘기를 그래서 예.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계속 고집을 피우신 것이에요. 자, 교육감님 아까 문정복 의원인가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신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강은희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 시도 교육감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교육감님들이 동의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셨죠? 지난번에도 고교 무상 교육을 지방 담배 소비세 부분하고 우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재정 사이즈가 더 크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교육부에서 담배 소비세 부분을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유지하기 존중합니다만 위해서, 네. 다른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으세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으로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은 정치적인 굉장히 판단은 민감하게 하시고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의견 수렴한 적도 없으신 거예요. 그 이거 대부분의- 다른 교육감님들 아까 경남 교육감님 어떠셨어요? 이거 예산 다 삭감되는 거 이거 감당 가능하십니까? 시도교육청에서요? 억지로 하라면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한테는 큰 부담이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시설을 관리해야 되거나 굉장히 여타의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분명히 교육의 질이 하락된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 교육부 정말 뭐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도대체가 부감님들이 있는 텔레그램에는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업무 집행 방해 아닙니까?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에게는 법안이 뭐 통과가 안 될 거라고 계속 의견을 보내고 장관님 이런 내용 지시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지시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부 간부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까? 뭐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최소 그러면 간부회의 같은 데서 계속 이런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기억나는 자, 바가 그러면 이제 고영정 실장님께 이제 이 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는 이기로 증인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여기 잠깐만 와주십시오.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한 그 기업의 굉장히 큰 대표님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증인 그 이주호 장관님과는 꽤 오래된 인연이시죠?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증인께서는 그 아시아교육협회 창립 당시에 이주호 장관님이 기부한 1,9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2,4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맞죠? 기부가 아니고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임은 좀 다른 것입니까? 협회 창립
네, 어쨌든 지금- 그거를 본인이 장관님이 그 협회의 대표이신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걸 기부하셨고요. 이 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이렇게 출범식도 함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증인은 그 협회장으로서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자,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에듀테크 산업협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2024년 3월에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3월에 에듀테크 산업협회가 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예요. 이것이 3월입니다. 3월인데 보시면 에듀테크 체험 플랫폼 구축 운영이 여기가 10억이에요. 10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 화면에서 보여주시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실제 사업 공고가 교육부에서 실제 캐리스에서 낸 겁니다. 캐리스에서 낸 걸 보니까 7월에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에듀테크 정보 체험 플랫폼 지원 사업에 이게 9억 원이 있었어요. 자, 이런 협회가 건국대 컨소시엄으로 여기 공모에 뽑힌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장관님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을까요? 3월에 에듀테크 산업협회 회장이신 이기로 증인께서는 10억에 대한 사업 계획을 냈고요. 7월에 이 비슷한 사업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따가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기로 대표님께서는 아시아교육협회 창립 당시에 함께 창립도 했고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출연하셨죠. 네, 제가 제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는 7월에 났는데 저에 대한 사업 계획은 그 훨씬 전에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회 사무국에서 저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화를 갖다 진행하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었던 걸로. 공고는 그때 났고 사업 계획은 훨씬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낸 건 3월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사업 계획을 낸 거는 3월 이전에 냈었고요. 그러니까 7월에 나온 거는 공고가 그때 나온 거고요. 사업 계획은 훨씬 전에 나온 겁니다. 계획하고 공고는 조금 다른 그거는 저희 사무국에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국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님 추가 질의하시죠. 네.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없고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인 것처럼 치환해 주시는데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모든 의원들이 그럴 거라고 어떤 분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누가 그렇게 시기의 문제라고 했고 교육부 장관님 말씀처럼 누가 단지 소통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기했었고요.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만하겠습니다.